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자,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가난하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을 포기한 6만명 분들의 이야기와 이유를 제가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기초연금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소득 하위 70%이신 분들은 월 최대 25만 5천원까지 지급을 하고요. 소득 하위 40%이신 분들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초연금은 최초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계속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그럼 이게 도대체 왜 도입된 거냐? 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자,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연금제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노후를 위한 연금이냐 라는 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자, 현재의 노인 세대는 과거의 급격한 경제 발전 시기에 국가 성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왼쪽의 사진처럼 정말 빽빽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 확실하지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1988년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시작이 됐지만, 자, 이 당시 노인분들께서는, 현재 노인분들께서는 이 당시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도 하고요. 혹시나 가입을 하셨다고 해도 그 당시 임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많지 않으십니다. 자, 이러한 국민연금의 단점과 현재 노인세대, 그러니까 과거 경제 발전 시기에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위해서 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나온 복지제도가 이제 기초연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초연금이 지금 2020년에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수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들어만 봤을 때는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복지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약 300만 명 넘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노인이 우리나라에 2020년 지금 6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약 59,992명이 2020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포기하시고 계십니다. 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초연금을 오히려 포기한다고? 이런 얘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가난하면 포기하는 기초연금인데요. 자, 왜 포기하는 거냐? 바로 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노인분들께서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 차근히 설명드리고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예요. 자, 2017년에는 기초생활자 노인분들 중에 기초연금을 포기하신 분들이 약 9.8% 정도였는데, 자, 이 숫자가 매년 늘어나서 2020년 현재는 약 12.3%의 기초생활자분들이 그냥 기초연금을 안 받겠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나는 기초연금을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자, 기초연금은 더 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분들은 왜 안 받겠다고 하는 걸까요? 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생계급여 기준, 그러니까 기초생활자 중에 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기준을 평가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이 평가에 산정이 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료급여도 비슷한데요. 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준을 평가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이 그 산정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의료급여가 많은 노인분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혜택을 받는 정도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원은 갈 일이 더 많으시고 또 병원에서 큰 돈 들어갈 혹은 작은 돈이 계속해서 들어갈 일이 많으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는 생계급여를 그냥 받겠어. 그리고 의료급여를 유지하겠어. 라고 하시면서 기초연금을 포기해 버리시는 겁니다. 자, 이런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아래 사진처럼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런 복지제도의 문제점이나 복지제도를 만화로 설명하시는 이창신 선생님의 만화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예를 들면 9월 25일에 어떤 분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셨어요. 자,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한 달 동안 이 금액을 잘 아껴서 쓰실 겁니다. 자, 그렇게 쓰시고 이제 10월이 되셨어요. 10월 20일이 돼서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날이 돼가지고 통장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기존에 생계급여를 45만원 받으셨던 분인데 이게 25만원만 들어온 거예요. 즉 20만원이 삭감이 된 거죠. 자, 왜 그런 거 봤더니 9월달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셨으니까 이번 10월달에는 20만원만큼 빼겠습니다. 그래서 25만원만 들어온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말 그대로 20만원 줬다가 그 후에 20만원 빼간 거나 똑같습니다. 줬다 뺏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문제냐? 자, 평범한 노인 부부와 기초생활수급자 부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평범한 노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분이 생활비로 약 70만원 정도를 쓰셨어요. 자,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면서 월 30만원을 더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원을 이제 한 달에 생활비로 쓰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기초연금 30만원 덕분에. 자,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부부의 경우에는, 자, 9월달의 경우에는 내가 50만원을 받았었는데 생계급여로, 자, 10월에 내가 기초연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생계급여를 30만원만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기초연금 너 20만원 벌써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도 30만원만 줄게. 20만원을 깎을게. 그렇게 보면은 이분은 결국 10월달에 받은 돈은 전부 다 해서 그대로 50만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월달에도 50만원을 받았고요. 기초연금을 30만원을 받은 10월달에도 5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전혀 늘어난 게 없는 거예요. 자, 오히려 평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혜택을 봐서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기초생활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도 50이었고 기초연금을 받은 이후에도 50인 거예요. 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초연금의 혜택을 못 받고 계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합니다. 기초생활자를 판단하는 그 판정 기준에서 기초연금 지급액을 제외하면 됩니다. 다 다른 여러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만큼은 이 기초생활자 수급 판정 기준에서 제외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뭐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노인분들이 100%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도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뭐 이렇게 여러가지 소득 역전 현상이나 이런 걸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제외하는 게 어렵다면 저는 한 뭐 20%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뭐 50%, 70%, 자, 이런 식으로 더 가난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제도가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차등화해서 조금씩 기초연금 지급액을 제외하는 부분을, 면제하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그림이긴 한데,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제도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는 한눈에 바로 보입니다. 자, 맨 위에 있는 대한민국을 보시면 이 66세 이상 분들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43.8%인데요. 이 말은 10명 중에 4명이
빈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노인 중 10명 중에 4명이 빈곤한 상황이에요. 자, 이 숫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독보적으로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 내에서도 비교했을 때 66세보다 어린 사람들은 대부분 빈곤율이 10% 정도인데 유독 66세 이상의 노인층만 빈곤율이 44%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노인 세대는 급격한 경제 성장기에 과실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희생만 한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지제도를 산정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잘 갖춰진 복지제도를 하나씩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인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응원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가시고 또 기초연금의 혜택이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그리고 평범한 노인분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